자, 신화방 강력구를 해가지고, 자, 위서가 정사를 구축한다. 위서 환단고기가 정사 고려사를 구축한다 해가지고 타이틀을 경제학자에 맞게끔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황국은 동서이만리 남북 오만리라고 한다. 하지만 저것을 현재의 단위로 계산하면 황국은 북극에서 남극까지 다스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불가능이다. 자, 여러분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저기에 대한 반론 자료는 벌써 떴습니다. 다 났습니다. 그런데도 안 봐요. 안 보고 또 이런 주장하는 겁니다. 남북 이만리, 동서 이만리, 남북 오만리가 지구의 전체의 대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냐?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위소론의 글을 서두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그림입니다. 요 그림. 이런 그림은 초기 환단고기를 이해를 못했을 때 그렸던 그림이죠. 보면 사람들이 방송국이라든지 요 그림도 그렇고. 이게 왜 그림이 잘못된지 아시죠? 옛날에 직선 개념에 이만리, 오만리를 어찌 잽니까? 옛날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지금 말하는 띄우는 거 뭐죠? 띄우는 거? 드론도 없었는데 어떻게 직선으로 5만리, 2만리를 잽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라도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초기에 이런 걸 생각을 못하니까 야, 동서 2만리, 남북 2만리니까 진짜 줄 거 직선자 딱 끊어놓고 어떻습니까? 줄을 딱 끊어놓고 보니까 야, 지구의 대부분이네? 저기 황국이네? 이 뻥이네? 진짜 이리 됐다면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역사, 경제학자고 역사를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자료를 살펴봤어야 되겠죠.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진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서 기록 아시죠? 보면 환단고기에 나오는 지명이 그대로 등장하는 책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진서 근 97회 열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비리국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비리국은 숙식 서북 쪽에 있다 하면서 말을 타고 200여일이면 당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자 비리국, 양훈국, 구막항국, 일궁국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환단고기에 12개의 국가가 있었다는 황국에 12개 연합국가가 있었다는 그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진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진서에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도 오만리 기록이 나와요. 오만리. 자, 오만리 기록, 아마 그 교수님이 이 자료를 봤다면 절대로 저런 논리를 안 썼겠죠. 이런 자료를 몰라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직선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뭐다? 뽕이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면 어때요? 자, 진서에 있는 내용은 비리국이라든지 양원국, 구마국, 일궁국 뭐 이런 것은 숙신으로부터 뭡니까? 전부 다 이동하는 글인데 뭐냐? 말을 타고 이동하는 글입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는 글이. 그러면 이걸 데이터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뭐냐? 여기 보십시오. 데이터로 나타내면 숙신에서 비리국, 양훈국, 구마항국, 일궁국까지 거리가 나옵니다. 이게 5만인데 여기다 날수를 나눠보면 어때요? 날수를 나눠보면 결국 뭐냐면 말이 타고 가는 하루에 가는 거리가 뭐냐? 100리로서 일명 지금 40km죠 보면요. 말 그대로 말이 이동하는 고대 만리 개념은 전부 다 말 타고 이동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날아다닙니까? 내비게이션처럼 그냥 쭉 아니면 뭐 드론처럼 직선으로 갑니까? 말은 어디로 따라갑니까? 길을 따라서 꼬불꼬불한 길을 산 넘고 강 넘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는 말하는 말 그대로 오만리 거리는 어떤 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직선보다는 뭐죠 보면요. 과거 그 시대 때 길을 따라서 말을 타고 갔던 거리입니다. 그럼 이리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짧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환단고기가 이소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이런 자료는 인터넷에 많이 떠 있습니다. 태종실록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시대마다 단위를 재는 단위 거리가 다 틀린데 보면요. 척이라는 거, 척의 길이가 뭐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고 태종실록에는 360도를 일리로 봤다. 시대마다 어때요? 거리를 재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부터 해가지고 환단고기의 오만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어떻습니까? 직선으로 2만리, 5만리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환단고기 위수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뭐냐면 바로 애류 건덕규 선생입니다. 자, 이분 아마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이분의 책이 한번 나왔습니다. 번역서가 나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책이 돼가지고 이분의 책이 다시 번역이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1924년하고 26년에 조선육이 상하권을 냅니다. 상하권을 내는데 보면요. 그리고 이제 45년에 이 책을 합본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조선사라는 걸 책을 내는데 이 책이 그 시대 때 당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국 이후 베스트셀러 50선에 들어간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책에는 조선육이 그걸 요약한 것이 조선사인데 이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한전된 정보 속에서 그게 다로 판단하는데, 자, 건덕규 선생이 이 책에 넣은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한국의 역사 시대를 정의를 할 때 신시 시대부터 역사가 전개됐다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조선육일하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 이때 조선 사람, 여기는 과거 접어보면 옛날 조선 사람들은 뭐냐면 큰 세력으로서 어디냐? 자, 사방으로 펴지어 북으로 흑수, 북쪽으로 오만리 땅에 비리, 양운, 구막국 어떻습니까? 그런 쭉 나오죠. 아까 방금 했던 그 기록을 그대로 다 적어놓고 이 영토를 고대 조선 사람들이 열었다고 이 양반이 넣어놨습니다. 자, 비리국, 양원국, 구막국, 일궁국이 뭐다? 고대 조선 사람들이 열었던 나라다. 이분은 어디서 이런 자료를 찾았을까요? 진수에는 앞에 보셨던 진수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조선 사람이라는 건 내용이 없고 단지 이런 것이 오만리가 있고 숙신으로부터 거리가 있다는 이 정도의 정보만 되어 있었는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저런 내용을 저 시대에 잡아넣었을까요? 내용을. 그리고 이분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건덕교만 역사의 평가가 뭐냐? 혼명희 선생, 이광수, 최남선, 임규, 한용구와 함께 당대의 천재로서 문명을 날렸으며 특히 건덕규 선생은 뭐냐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고대 한문 전적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가지고 쫓아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분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길래 이 내용을 우리 역사로 편입을 했을까요? 보면요. 이런 것이 후배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이런 정보가 있는 줄도 모르니까 어때요? 아까 그 2만리, 5만리 그거 가지고 이거는 위서 이야기다. 이렇게 아주 짧게 치부를 합니다. 제가 보면 그는 경제학자답지 않은 대단히 언어에서 보면 너무 섣부른 행동이고 거기에 보시면 고조선의 영역이라든지 지금 가야의 영역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보시죠. 고조선의 영역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2020년 교과서 보시면 고조선은 뭐냐?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이라고 한반도를 반을 찍어가지고 위에는 고조선, 밑에는 진안이라고 표기해가지고 한반도 남쪽은 당군의 자손이 아니라고 지금 2020년 교과서에 그 전에 교과서도 그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봐요. 어디 남북한이 어떻게 잘려 있습니까? 그냥 고조선이잖아요. 한반도 전부 이쪽 지역이.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분들도 수많은 연구, 한문 전적을 봐가지고 저 역사책을 썼을 건데 저런 연구 자체가 안 되고 어떻습니까? 지금의 기존 사학에 위배되면 무조건 유사사학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현 사학계의 태도입니다. 현대는 요즘 인리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자, 0.3927 해가지고 현대의 글입니다. 자, 그분이 말하는 현대 글이 아까 교수님이 현대 글을 했죠 보면 현대 인리는 요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만리장성은 과연 직선 개념으로 만리장성이냐? 그 교수님께 여쭙고 싶어요. 만리장성은 그러면 교수님 말씀처럼 직선으로 만리장성이냐고. 그러면 너무너무 크지죠, 보면요. 이런 개념만 생각하더라도 그 논리를, 자기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위 측정도 다 틀려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심리를 우리 말하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우리 노래 있잖아요. 아리랑 노래. 자, 심리는 우리나라 역사 거리상 본다면 조선시대 자로 재면 4 내지 5km, 약 4km가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보면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은 우리나라 거리는 어때요? 4km를 넘지 않으면 병이 안 납니다. 4km 넘으면 발병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4km만 안 넘으면 병이 안 나고 일본은 뭐냐?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느냐?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은 심리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약 40km입니다. 대단히 많이 도망갑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 나라별로도 이제 이렇게 거리가 측정 단위가 틀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다? 고대의 거리 개념을 반드시 알고 환당오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저도 TV 보면서 항상 보셨던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마르코 폴로. 어떤 이야기죠? 엄마 찾아 산말리입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그러면 마르코 폴로가 엄마 찾아서 직선거리로 산말리 갔습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꼬불꼬불.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어떻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약 어떻게 지구의 70%를 일주했습니다.
이런 그림만 여러분들 뭐 아주 지금 쉬운 예로 지금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걸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르코 폴로가 이동한 음바 찾아 산만리는 과연 교수님 말씀처럼 직선근리 산만리냐? 이것도 제가 여쭙고 싶고요. 자,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 이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들고 다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뭔 그림인지 알죠? 저의 배는 아닙니다. 저의 배는 아니고 배인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아주 기막힌 내용을 딱 댓글을 달아요. 그분의 댓글입니다. 뭐냐? 그런 놈들은 창자가 30cm밖에 안 되는 줄 아는 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 유튜브에. 그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앉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자를 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목까지 입에서 그리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하면 입에서 식도까지는 45cm고 위장은 27cm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에서 항문까지는 총 8.5m 해보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과연 여기서 항문까지가 8.5m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창자도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대장도 1.5m입니다. 아까 이야기로 한다면 그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야, 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라면 여기는 뭐냐? 30cm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가. 근데 창자가 꼬불꼬불 돼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동서 이만리, 남북 오만리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보면? 꼬불꼬불 길 따라, 산 따라, 강 따라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도착하는 그 거리. 그게 오만리, 이만리인데 그런 개념을 모르고 고대 거리 개념을 모르고 어떻습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도 그걸 가지고 환당고기 위서에 증거라고 유튜브를 만들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수님도 그런 글을, 이 글을 올렸습니다.